얕고 낮게 들려오는 숨소리. 뭐가 힘든데? 모르겠구나. 그래, 이를 알 수가 없겠지. 그러니까 답답한 거야, 내가. 뒤이어 남녀의 높고 불안한 언성이 들려옵니다. 이곳은 12살의 여름방학을 보내고 있는 하나가 매일 호흡하고 있는 집입니다. 매일같이 다투대는 엄마와 아빠를 보며 가쁜 숨을 내쉬는 게 하나의 아침이죠. 아이들보다 더 아이들처럼 다투고 아니, 솔직히 지금 그럴 때 아니잖아. 다 알면서 그래. 모르겠는데? 어쩌면 초등학생의 말싸움보다도 더 유치하게 들리는 어른들의 언쟁. 야! 왜? 나 했는데? 귀여워. 했어. 몇 번 했는데? 이 전장 같은 집에서 얕고 가쁘게 색색거리는 하나의 숨소리에는 그 시절의 모든 고민과 상처 그리고 불안이 담겨 있습니다. 엄마, 그렇게 나는 받아들일게. 아침밥 먹어. 아빠도 빨리 와서 같이 먹자. 그래. 이하나. 언제나 품속에 무거운 짐을 안고 다니는 하나는 어린 나이에 이 세상 모든 짐을 떠안은 것처럼 보입니다. 일찍이 걱정 가득한 얼굴을 가져버린 이 아이는 가족이 이대로 사이가 완전히 틀어져 버리는 것은 아닐지 늘 두렵습니다. 액자에 끼워져 있지 않았더라면 기억조차 희미했을 시절에 찍은 가족 사진을 바라보는 하나. 찌푸리지 않은 가족의 표정이 온전히 담긴 바다 여행 때의 사진입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결심하는 하나. 엄마와 아빠에게 문득 이런 제안을 합니다. 우리 가족여행 가요. 바다로. 가족여행 가요. 지금 가자. 아니 아빠 지금은 아니고. 한편 여기 볼록한 배를 내밀고 동그란 눈, 코, 입을 한 7살 유진이가 있습니다. 유진이의 유일한 친구는 그의 언니인 오유미 언니. 유미죠. 유미는 유진의 유일한 친구이자 언니이고 실질적인 보호자이기도 합니다. 부모님은 일을 하기 위해 저 먼 보리해변에 가 계신다고 했고 이 자매를 보호해줄 수 있는 건 집과 그들 자신뿐이죠. 이제 고작 11살 유미는 동생 유진이 배고프면 먹을 걸 줘야 하고 사라지면 찾아야 하고 울면 달래줘야 합니다. 그나마 잠깐씩 수화기 너머로 엄마 목소리를 듣는 것은 이 작은 소녀의 유일한 위안이죠. 그래도 둘에게는 넉넉한 이 우리 집은 왠지 그들을 영원히 보호해줄 것만 같아 보입니다. 라는 생각이 들 찰나 아줌마가 엄마 대신해서 부동산에 집 내놓는다고 말씀드려? 요 며칠 새 잦아진 주인 아주머니의 부름. 우리 집에 자꾸만 모르는 사람이 노크 몇 번으로 드나들고 방 안 구석구석을 살펴봅니다. 분명히 우리 집인데 우리 집인 듯 우리 집 아닌 우리 집 같은 우리 집. 이 상황을 아이들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까요? 크고 작은 박스를 모으는 것을 좋아하는 유미는 하나 그리고 유진과 함께 집안에 이 박스로 만든 또 하나의 집을 지으려 합니다. 마치 박스로 만든 이 우리 집만큼은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다는 듯이 말이죠. 우리 집은 진짜 왜 이러지? 내가 지킬 거야 우리 집. 너네 집도. 언뜻 느끼고는 있었지만 실제로는 처음으로 서로의 가족 문제에 대해 털어놓는 하나와 유미. 서로에겐 너무나 아픈 이 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새 아이들이 보리해변으로 모험을 떠나는 어느 여름방학의 이야기가 바로 영화 우리 집입니다. 전작 우리들이 우리가 잊고 지내던 그 시절의 인간관계를 다뤘다면 이번 우리 집에서는 어느 집이나 갖고 있지만 미처 누구도 바라보지 못했던 아이들의 시선으로 가족의 문제를 다뤘습니다. 윤가은 감독이 영화를 찍으며 가장 염두에 뒀던 부분은 바로 카메라의 시선입니다. 카메라의 시선을 아이들의 눈높이와 최대한 맞추고 그들이 보지 않는 것이라면 굳이 따로 보여주지 않으려 했다는 거죠. 즉 우리는 이 영화의 시작부터 끝까지 아이들의 시선으로 그들이 체험한 착잡함과 불안함을 함께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화 우리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쩌면 어른에 가까워진 우리가 세계를 바라보는 시선보다 아이들이 세계를 바라보는 시선이 더 예민하고 섬세하진 않을까. 그렇다면 이 세계에 무뎌져 버린 우리보다 그들에게 이 세계의 작은 문제들이 눈에 더 잘 보이지는 않을까. 그리고 그만큼 그들은 그 문제를 고스란히 겪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과 함께 우리는 우리의 그 시절도 자연스럽게 떠올릴 수 있습니다. 방틈새로 새어나오는 빛, 그 빛을 따라가니 들리는 아픈 음성들, 그리고 한 번도 본 적 없는 근심 가득한 표정. 그렇게 세계가 준 생채기가 옅어질 때쯤 우리는 그 시절의 시선과 기억을 잃었을지도 모릅니다. 그건 어른들이 알아서 할 일이에요. 윤가은 감독은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을 가족 구성원의 일원, 어떤 주체로서 어른들이 잘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사실 아이들은 그 안에서 내가 이 안의 주체고 이 문제를 함께
함께 받아들이면서 그걸 소화하려고 굉장히 애를 쓰면서 살아간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아이들에게 세계란 무엇일까요? 저는 집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령 저는 어린 시절 핵전쟁이 일어나도 문만 잘 닫고 침대 밑에만 숨는다면 안전할 것만 같다는 상상도 했죠. 즉 그 시절의 집은 나를 완전히 보호해줄 수 있는 세계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 세계를 누군가 아무렇지 않게 마구 침범한다는 것은 아이들에게 위협적으로 느껴질 터이고 그들에게 더 이상 집이 안전한 공간으로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폭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어른이 된 우리가 수십 년을 바쳐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려는 이유도 그런 게 아닐까요? 우리 집이 아닌 우리 집에 살고 있는 건 물론 우리 집이 아닐 우리 집을 구하러 다니는 고통. 그래서 우리 집이 아닌 우리 집을 떠나기 위해서는 하루에도 몇 번씩 모르는 사람들이 들어와 어색하게 정돈된 내 방 구석구석을 훑어보는 수치스러움. 이를 너무나도 빨리 겪어버린 아이들의 표정에서 저는 이러한 고통과 수치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투쟁한다. 알은 세계이다. 태어나려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깨트려야 한다. 이 책에 나오는 구절처럼 새 아이들은 기존의 세계를 벗어나고자 투쟁합니다. 무모할지도 모를 모험을 떠나고 조심스레 쌓아 올린 모형집을 세차게 부수고 새로운 세계로 날갯짓하기 위해 비로소 용기 있는 걸음을 내딛죠. 무엇보다 무책임이라는 역할을 맡아버린 어른들 앞에서 아이들은 우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이들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가 우리 집이면 좋겠다. 그래, 여기서 살자. 우리끼리만. 우연히 하룻밤을 머물게 된 텐트에서 세 소녀는 마냥 가볍지만은 않은 농담을 뱉습니다. 각자의 허공을 응시하며 까르르 웃는 소녀들에게 이 순간만큼은 영화에서 가장 편안하고 행복해 보입니다. 불안해 보이지도 않고 두려워 보이지도 않죠. 어른들의 세계가 자꾸만 침범하는 곳에서 벗어나 아이들만 있는 작고 우연한 공간은 이렇게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안전한 곳처럼 보입니다. 그때 가장 어린 7살 소녀 유진이 묻습니다. 근데 우리 뭐 먹고 살아? 잠깐의 정적이 흐른 뒤 하나와 유미는 웃음으로 답하죠. 그들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끼리만 살자는 말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완벽한 농담인지를 말이죠. 내일이면 다시 떠나온 세계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각자의 마음속으로 이미 알고 있습니다. 엄마와 아빠가 이혼한다는 사실을 알게 될 가족여행을 뒤로한 채 하루 동안의 유미와 유진과의 모험에서 돌아온 하나는 간밤에 실종된 줄 알고 난리가 났던 가족들 앞에서 대뜸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밥 먹자. 든든하게 먹고 진짜 여행 준비하자. 우리는 식구의 의미를 알고 있습니다. 한 집에서 함께 살면서 끼니를 함께하는 사람. 어쩌면 식구의 의미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인물은 고작 12살 먹은 아이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대사는 가족의 문제를 누구보다 예민하고 섬세한 시선으로 바라봤던 하나가 나름의 방식으로 고통스러운 이 가족의 문제를 해결해보고자 뱉어냈던 간절한 구호신호가 아니었을까요? 하나가 그토록 가고 싶어 했던 가족여행도 결국 하나가 고안해낸 해결책이었을 것입니다. 바빠 보이는 엄마 아빠에게 자신의 부탁이 어리광으로 들릴 줄 알면서도 우리 가족의 문제를 해결할 수만 있다면 기꺼이 철없는 어린 딸이 되려 했죠. 물론 하나는 고작 5학년 여름방학을 보내고 있는 아이입니다. 아빠의 휴대폰을 비롯해 엄마의 여권과 같이 자신에게 골칫거리들을 그저 무책임하게 모아놓은 상자처럼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당연히 서툴고 무력하죠. 그런 그가 가족들에게 자꾸 같이 밥을 먹자고 하는 것 또한 이 가족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거라는 것을 우리 모두도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부모님을 만나러 먼 모험을 갔다 온 유미와 유진도 앞으로도 이전과 다르지 않은 생활을 할 수도 있겠죠. 하나의 가족들은 하나가 말한 진짜 여행이라는 의미를 각자의 마음으로 알아챈 듯 말없이 식탁에 앉아 밥을 먹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진짜 여행이라는 말은 하나가 가족의 문제, 즉 엄마와 아빠의 이혼이라는 문제를 아무리 해결하려 한다 한들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깨달은 체념의 의미가 아닐까요? 그렇게 영화는 하나의 얕은 숨소리로 시작해 내 가족이 말 한마디 없이 밥을 씹는 소리로 끝을 맺습니다. 스크린에 담긴 아이들의 순간은 암전됐지만 지금도 어디선가 그들은 불안하고 가쁜 숨을 내쉬고만 있을 것 같습니다. 영화 감독 기타노 다케시는 가족이란 누가 보지 않는다면 내다 버리고 싶은 존재라는 말을 했습니다. 누구나 갖고 있지만 누구도 쉽게 말하지 못하는 가족의 문제, 영원히 풀 수 없을지도 모를, 그러나 영원히 풀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가족이라는 이름의 실타래. 너무 사랑하면서 동시에 너무 미워하기 때문에 쉽게 풀리지 않을 이 어려운 관계. 영화 우리 집이었습니다.